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 조인의 출세곡입니다. 원래 이제 문관이었던 화자가 임금님으로부터 무관의 명을 받고 부임 이제 그 무관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부임지로 가는 여정과 그 부임지에서의 화자의 부임지에 대한 생활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먼저 보시죠. 북방 22여 주에 경성이 문호로니 할 때 요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본인의 부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임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문호라고 하는 건 요충지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관문이라고 하죠. 중요한 지역을 관문, 요충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성 지역을 문호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여기가 요충지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 부임지에 대한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부임하는 곳이 뭐한 곳이다? 중요한 곳이다. 곳. 관리로서의 자세 뭐 이런 게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부임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중요하다 물론 실제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리로서의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병 목민 나를 맡겨 보내시니 네, 뭐 단어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화자의 임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무. 치병은 군사를 다스리고 목민 백성들을 잘 지도한다는 의미인데 치병 목민 임무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없구나. 여기까지 요 영탄이죠. 성은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핵심어 성은 되겠네요. 정서. 여기까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서생 사업은 한묵인가 여겼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서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백면서생이란 말 들어봤죠. 백면하면 이제 얼굴이 하얀, 서생하면 독서하는 선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비를 서생이라고 합니다. 선비의 사업,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묵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선비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독서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글 읽고 글 쓰고 인 줄 알았었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선비의 자세, 선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백수인변이 진실로 의외로다. 그렇죠. 백수인변할 때 백수는 이제 여기 늙어서고요. 흰 머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변이라고 하는 건 그 변방의 임무입니다. 그 변방의 임무가 이거죠. 위에 치병목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선비로 살았기 때문에 한묵을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백수 늙어서 그것도 늙어서 인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외라는 건 뜻밖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전 배사하고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요. 네, 이렇게 끊고 진실로 의외로다. 이게 화자의 정서입니다. 뜻밖의 무관으로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임지로 가기 전 이제 부임지로 가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전에 배사하고 인정전은 궁궐이에요. 궁궐에 인사를 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원래는 한묵이라고 해서 이제 선비로서 그 글과 글 읽고 독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뭘 잡은 겁니까? 칼을 잡은 겁니다. 무인의 모습이에요. 만리 관아의 일신을 다 잊었다. 자, 만리 관아의 일신을 잊었다. 요건 이제 화자의 정서 태도. 자세입니다. 관리로서의 자세인데 어쨌든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리관아라고 하는 건 저 멀리 있는 변방의 요충지, 자기가 부임할 경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신이라고 하는 건 내 한 몸입니다. 내 한 몸을 다 잊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 한 몸을 다 잊었다는 얘기는 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생각한다.
임무를 중시하는 관리로서의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일신이라고 하는 것, 요건 이거네요. 그 개인적 나 이렇게 가겠죠. 개인적인 나, 사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잊었다. 그러면 뭐만 생각한다? 공적인 나만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 임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공적인 나. 됐습니까? 네. 요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관동별곡에서도 그 자연인으로서의 욕망과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마음 이런 게 이제 두 그 마음이 같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나는 바로 자연인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정이 쭉 나올 거예요. 흥인문 지금의 동대문이죠. 다음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고 녹양 지금의 의정부를 말한 겁니다. 여정의 이동이죠.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은한 옛길은 자기의 여정, 이동하는 그 이동길을 은한 옛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길을 다시 내가 지나간단 말인가 할 때 이때 다시 지나간다는 건 이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여기에 그 전에 내가 지나갔던 길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길이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관리들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경도 지역으로 가려면 항상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이 길을 나도 지나간단 말인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 길을 다시 내가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내 사실 기별만 들었었는데 금달 외워두고 적객은 무슨 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회양 너의 사실을 소식으로만 들었었는데라는 얘기인데 회양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 여정인데 관동불구에 나왔던 동네 이름이잖아요. 그 금강산 가는 길에 일종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네인데 이 관동불곡에서도 회양을 지나가면서 작가인 정철 화자가 그 중국에 나오는 회양과 지명이 같다는 걸 통해서 회양 고사를 떠올립니다. 이거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회양 내사실 할 때 내사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국 고사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렇게 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옛 사실 이렇게 놨잖아요. 회양 너의 옛 사실을 기별 소식으로만 들었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국 고사예요. 여기 이제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의 급장유 고사인데 이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방에 중국에서도 아주 변방의 시골에 부임을 하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있다 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아주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변두리 아주 작은 동네에서도 정치를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통 급장유하면 좋은 정치란 관리, 그러니까 바람직한 관리죠. 간 관리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 회양을 지나면서 내 소식을 기별만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급정의 고사를 생각하면서 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금달을 외워두고 적객은 무슨 죄란 말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달은 이제 궁궐이고요. 그 궁궐을 왜 따로 두고 그러니까 궁궐과 이별하고 적객은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세모 한번 해볼게요. 적객은 원래 의미는 이제 밑에 있지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자기는 유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기가 비록 유배는 가지 않지만 평생 선비로서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사대부로 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변방에 무인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꼭 뭐의 심정과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유배 가는 죄인의 심정과 똑같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네, 그다음 참암천령을 험탄말 전혀 마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면 참암천령을 지나갑니다.
이 참암천령은 험타고 말하지 마시오. 세도를 보거든 평진가 여기노라. 네, 여기에서 참암천령과 지금 세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조를 통해서 역시 자신의 부임 여정의 험난함을 드러내고 있고, 죄송합니다. 예. 부임 여정이 험난함이 아니고요. 험난한 부임 여정보다 어디가 더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이 더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위에 자기의 처지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죠? 적객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적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변방으로 무인으로 갈 일이 없었는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참암천령과 세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어디가 더 험하다? 세도가 더 험하다. 예,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더 험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임금님을 원망하는 거냐? 뭐 그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눈물을 배 쏟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눈물을 쏟아내면서 두어 걸음 가서 돌아서 보니, 그럼 어디를 향해 돌아섰겠습니까? 당연히 한양을 향해 돌아섰겠죠. 혹은 궁궐을 향해 돌아섰겠죠.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었구나. 오케이. 예. 요거 장안이 바로 한양이죠. 한양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옥경이 가리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거리감이죠. 거리감을 지금 시각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역시 부임지로 가는 부임 여정에서의 안타까움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오를 중심으로 앞뒤 문자가 똑같죠. 대꾸법 썼네요. 안변 이북은 저쯤께 호지러니, 안변 이북, 자기가 가는 이 안변 이북 지역입니다. 이 안변 이북 지역은 저쯤에, 그러니까 그 안변 이북 바로 넘어서가 호지라고 하는 건 오랑캐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변 이북이 좀만 더 가면 오랑캐 땅이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일단 뭐 멀리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오랑캐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변방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일단 부정적 인식,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휴전선 접경 지역에 가서 여기 조금만 더 먹으면 북한인데 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신소 성전하여 벽국 천리하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안변 이북 땅에 대한 내용, 안변 이북 땅에 관련된 정보를 지금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소 성전할 때 신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청소입니다. 청소. 그 소자가 지금 요 그 신소의 소자가 같은 소자예요. 그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비린내입니다. 비린내, 누린내. 한자라 조금 애매하죠.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는 단어풀이로 나올 겁니다. 누린내인데 이게 그 오랑캐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왜 우리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너 이렇게 냄새나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누린내를 신소 청소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랑캐 소탕 혹은 오랑캐 정벌,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고요. 벽국 천리하니, 벽국 천리라고 하는 건 땅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안변 이북 지역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군 육진 기억하나요? 혹시 역사적 사실이 틀렸다면 그냥 이해하세요. 저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설명하는 거니까, 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조선시대에 넓혔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군 육진 개척 과정에서 오랑캐를 소탕해 나라의 국경을 넓힌 지역입니다. 그 지역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지역이니
윤관 김종소의 풍공위열을 이때 당시에 사군주칭 개척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장수들 이름입니다. 풍공위열, 그래서 매우 큰 업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업적을 초목들이 다 아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지역에 대한 안변 이북 지역과 관련돼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맞죠? 자, 역사적 사실에 역사적 인물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협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했는데 나는 가서 망칠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역시 관리로서의 자세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화자의 정서의 흐름을 잘 보세요. 처음에 어쨌든 임무를 맡아서 매우 감사해 합니다. 근데 막상 가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임금하고도 너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땅도 이게 위험한 땅이고 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이곳이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곳이니 내가 가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초목들이 아는가는 의인법시였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아는 거죠. 감정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용은강 건너들어, 용은강 여정 건너 들어가 정평부 잠깐 지나, 정평부 여정을 지나 만세교 앞에다 두고 낭민루에 올라서, 낭민루 여정, 낭민루는 누각 이름이에요. 에 올라 앉아서 옥저사나를 면면히 돌아보니, 그럼 요거는 이제 화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견문이라고 하죠. 지금 여정, 그다음에 견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연결이 돼요. 면면을 돌아보니, 이제 여기 옥저사나라고 하는 건 함경도 쪽으로 함경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동쪽 지역이잖아요. 그 동쪽이 옛날에 옥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옥저사나라고 합니다. 낭면대 올라 앉아서 저 옥저사나를 바라보니, 함경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면면이 돌아보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천년풍패의 울창가기는 어제론 듯 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종의 정서입니다. 여기가 이제 함경도인데요. 함경도와 관련돼 있는 역시 역사적인 사실 혹은 역사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리 얘기하죠. 이 함경도는 태조 이성계의 땅이에요. 이성계의 고향. 그렇죠? 태조가 조선의 그 왕이잖아요. 어떤 그 대왕의 고향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조선의 장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조선의 장수가 태조 대왕의 고향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태조 대왕에 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이고, 하다못해 제가 사는 곳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김영대 선생 여기 고향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천년풍패라고 하는 건 밑에 있죠. 천년 제왕의 땅에 울창가기, 각이라고 하는 게 가가 좋을 가자예요. 좋은 기운은 어제련 듯 하여세라, 어제 일인 듯 하구나라고 하는 건 어제처럼 매우 선명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지나니 태조대왕의 좋은 기운이 쫙 서려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당연히 태조대왕의 좋은 기운이 서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뭐로서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관리의 자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재밌죠? 자, 함관령 저문날에, 함관령 역시 여정, 저문날은 시간입니다. 말은 어이 병 들었단 말인가? 만면풍사의 갈 길이 멀구나. 네, 두 구절 묶을게요. 네, 여기에서는 역시 이제 험난한 여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차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 난 겁니다. 그리고 만면, 얼굴 전체에 풍사, 바람과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갈 길이 멀어세라. 갈 길이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험난한 여정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리로 가는 그런 관리로서의 그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종의 내적 갈등인데, 그래서 이게 내적 갈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험난한 여정. 계속 가죠. 홍원 고연의 천도를 바라보며, 네, 역시 지명 이름이고요. 여정. 천도를 바라보고 대문령을 넘어서 청해진으로 들어오니, 이게 대문령 그리고 청해진, 드디어 이제 자기가 부임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청해진에 들어오니 일도 후설이요 남북의 요충지라. 그래서 청해진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정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이거 무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보세요. 일도 후설, 일도 이 길이 한 길이 후설 매우 중요한 길목이고 남북의 요충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를 중심으로 앞뒤 문제가 똑같으니까 대꾸법 쓰였고요. 내가 온 이 지역, 즉 청해진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인으로서의 자세죠. 관리로서의 자세. 신신정졸로 이병을 베풀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신신정졸할 때 신신의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정졸, 정의 군사로 이병을 베펐으니, 이병이라고 하는 건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베펐으니, 요거 갖추었으니, 강궁경로도 이게 같은 거예요. 요 이병과 강궁경로는 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강하고 튼튼한 활이에요. 무기죠. 그 무기로 요해를 지키는 것 같구나. 요해라고 하는 건 요충지, 중요한 땅입니다. 이 중요한 땅을 지키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정예 군사들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어떤 곳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뭐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인의 자세, 관리로서의 태도가 나타난다. 됐죠? 예,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하죠. 군영의 일이 없어. 자, 이제 중략 부분 지나서 이 군영의 일이 없다고 하는, 이제 여기 자기가 이제 부임한 곳에 이제 생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군영의 일이 없어 막사가 한가한데, 이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이제 군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부임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임지에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일이 없느냐? 누가 부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신의 선정, 이게 좋은 정치라고 하는데, 혹은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 뒤에 풍류취를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생활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거.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놀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와서 잘 다스리니 한가하기도 하고 막사에 별로 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여. 뭐 이제 풍룡치 바로 나오죠.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산에 올랐고요. 원수대에 올랐습니다. 여정. 꽃 피는 3월은 시간 감각어, 계절 감각어. 춘풍이 화창하여, 춘풍 역시 계절 감각어. 맑은 경치 붙여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지금부터 뭐 나올 거냐면 경치 묘사 들어갈 겁니다.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이 되어 있고, 수풀 이퀄 붉은 비단. 비유적 표현이죠. 수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풀 묘사한다는 얘기는 어디란 얘기예요? 산. 묘사. 붉은 비단에 뭐 했습니까? 비유. 그리고 붉은 뭐예요?
시각이죠. 감각. 특히 색채 감각. 그러면 여기서 붉은 비단은 의미가 뭐냐 봐요. 빼곡한 수풀이 붉은 비단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봄이죠. 그러니까 꽃이 활짝 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수풀 푸른색, 붉은 비단 붉은색이죠. 색채 대비. 그다음 구름인 양, 눈인 양. 자, 구름인 듯, 눈인 듯. 직유법인데요. 어쨌든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뒤에 묘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파도는 하늘 끝을 삼아. 예, 그럼 요거는 뭐예요? 파도, 즉 바다 묘사입니다. 이를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구름과 눈에 비유했습니다. 구름과 눈은 무슨 색이죠? 네, 이거 흰색이잖아요. 색채 감각. 자, 그런데요. 여기 구름 한번 여러분 잘 보실래요? 구름을 하늘에 딱 보세요. 그럼 구름만 보입니까? 아니면 파란 하늘과 구름이 같이 보입니까? 파란 하늘과 구름이 같이 보이죠. 왜 하필이면 구름에 비유했을까? 자,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다고요? 바다를 보고 있죠? 바다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야. 근데 거기에 파도가 쭉 치는 겁니다. 파도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하얀색이죠. 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는 것과 푸른 바다에 하얀 파도가 일렁이는 게 뭐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비유한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서 가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렁이는 파도를 지금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현장감이에요. 물러가니 은빛산이 거치는 것이냐 눈가루가 날리는 것이냐, 요거 정서죠. 자기가 바라보는 파도가 꼭 뭐 같다? 은빛산이 거치는 것 같고 눈가루가 흩날리는 것 같다. 요거는 이제 부서지는 파도를 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화제 정서고요. 예, 영탄 예찬입니다. 다 감 잡으셨겠지만 가를 중심으로 앞뒤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대구.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을 치고,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을 치고, 요게 이제 그 잔디를 비단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백운에 비유하는 겁니다.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늘. 지금 여기 이제 좀 더 갈게요. 물이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려 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름다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이거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죠. 예, 역시 묘사죠. 요건 이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그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묘사 자체가 구체적이긴 한데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했고요. 비유 쓰였고, 당연히 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으면 위에는 지금 산과 바다죠. 여기는 그 산에서 노는 모습 묘사입니다. 그러면 뭐 이동이에요? 그렇죠. 시선 이동이죠. 그리고 시선 이동되면서 원경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근경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풀을 묘사하고 붉은 비단이 된 걸 묘사하려면 이게 멀리서 봐야 돼. 산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보는 것도 당연히 멀리서 봐야겠죠. 원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안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경. 그래서 원근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됐죠? 오케이. 소화도 끝이 없고 풍경이 무진하니. 네, 소화라고 하는 건 본 풍경입니다. 본 풍경도 끝이 없고 풍경이 무궁하니 일준행락이 쓸미염즉하겠지만은. 일준행락 봄을 즐기는 즐거움이다. 봄을 누리는 즐거움. 쓸미염즉하겠는가마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해석을 쓸미다라는 건 실증입니다. 실증이 나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느냐마는 됐죠. 쓸미염즉하겠냐마는 이렇게요. 하겠냐마는 향관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봄 경치를 즐기는 즐거움이 실증이 나겠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가야 돼요. 향관을 바라보니, 향관은 고향입니다. 고향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져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서가 뭐 되는 거죠? 천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동에 따른 시선 전환에 따른 정서 변화. 이렇게 이 부분을 보세요. 잘 놀다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현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향 쪽을 바라봤어요. 오령이 가려져 있고, 오령이라고 하는 건 5고개입니다. 첩첩 고개가 가려져 있고, 이지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이지산천 할 때 이지가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의 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육진이 바로 앞이다. 그러니까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갑자기 왜 얘기했을까? 예, 가만히 놀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인지. 됐죠? 좀 더 하겠습니다. 명시적관이 도처의 군은 이로되, 네, 명시적관이라고 하는 건 명시는 태평한 시절, 그러니까 밝은 시절이기 때문에 태평한 시절, 좋은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 적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유배 온 죄인, 유배 죄인이 도처에 곳곳에 임금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금의 은혜는 가득하지만 원신금전 누가 아니 쓰러하며, 원신금전이라고 하는 건 궁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입니다. 궁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의 처지를 누가 아니 슬퍼하겠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자의 현재 처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시절에 유배를 와서, 그리고 유배에 온 자기의 주변에 임금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입수문을 어이하여 기필할 것. 중입수문이라고 하는 거, 예, 화자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양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거고요. 화자의 소망. 어이하여 기필할 것. 기필한다는 건 기약이라는 거예요. 기약. 한마디로 말하면 복귀에 기약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기 기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의적 정서. 현재 회의감이 있으니까, 회의감이 있죠? 그러면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평생 먹은 자기의 그 꿈, 이상이죠. 이상이 전혀 없다 하겠느냐마는 시운의 탓이란가 명도에 매였는가. 그러니까 다 이제 뭐라는 거예요? 예, 팔자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평생 꿈꿨던 소망이 있는데 팔자 때문에 또는 운명 때문에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예,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정서가 들어갔다고 하죠. 비장미 또는 비장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대백수의 세월이 쉽게 가니. 네, 진대백수 할 때 백수는 이제 늙는 걸 말하는 거고, 진대는 임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임금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임금의 신뢰를 받으며 늙어가는 세월이 쉽게 가니,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갔다는 얘기고요. 초택청빈은 원사도 한제이고 할 때, 초택청빈 할 때 초택청빈, 여기에 중국고사가 인용된 겁니다. 여기 초택청빈 이렇게 할게요. 네, 그 초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배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청빈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변함없는 마음, 이게 원래 그 중국고사에 나오는 굴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충신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 충신의 대명사의 마음을 초택청빈이라고 합니다. 네, 굴원이 갖고 있었던 그 초택청빈은 원사도 한대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충신이 갖고 있는 변함없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원사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네, 여기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초택청빈은 중국의 굴원인데 사실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충신도 이렇게 있다 보니 임금을 못 막는 마음이 좀 생기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자니. 네, 이겁니다. 시름, 갈등. 동명을 다 퍼내어 이내 시름을 어이할고. 동명을 다 퍼낸다 하더라도 동명이라고 하는 동해바다인데 이제 술로 이 시름을 잊자고 생각하고 술을 마셔보니 저 동해바다만큼의 술을 마셔도 내 시름은 쉽게 잊을 수가 없구나. 해소될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어부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자기의 그 원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죠. 자신의 내적 갈등 하소연의 말을 듣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어부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제 실체가 뭐냐. 어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어부죠. 리얼. 그러니까 이제 타인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또 다른 화자. 그러니까 또 다른 화자라고 하면 자신의 내적 화자죠.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도 전체의 맥락은 바뀌잖아요. 둘 다 나를 위로하는 존재고요. 나에게 충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게 만들어주는데 가볼게요.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뱃전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지금부터 이제 노래입니다. 이게 네, 세살을 잊은 지 오래니. 네, 다 하는 것좀 속세입니다. 몸조차 잊었다. 내 한 몸에 내 일신조차 죄송합니다. 내 일신도 잊었다. 백사생에는 일간죽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속에 대한 욕심을 버린 거죠. 탈속입니다. 즉 욕망을 없앴어요. 자, 이렇게 욕망을 없애고 나니 나조차 잊었고요. 백사생에는 일간죽뿐이다. 이 백사생이라고 하는 건 다사다난한 이 한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사다난한 한평생에 일간죽뿐이로다. 그럼 일간죽이라고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욕심 없는 삶이죠. 백구는 나와 버디라. 이렇게 욕심 없으니 백구는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하는구나. 예, 요거 그 유명한 뭡니까? 자연친화, 자연합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자기가 이제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비록 충성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임금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 임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내적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어부가 타인이 됐든 또는 또 다른 화자, 즉 내적 자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어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세상을 잊었잖아. 세상을 잊고 사니까, 세상에 욕심 없이 사니까 너무 좋아. 일간죽밖에 남지 않고, 일간죽 하나 갖고 백구와 친구 삼아 살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뭐 되는 겁니까? 해소되는 거예요. 됐죠? 네, 출세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연계된 부분이에요. 시험에 나온다면 연계 부분을 한 3분의 2 정도 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셔도 나중에 모의평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다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